안녕하세요. 오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나라가 뒤숭숭해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점차 늘어가는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감염 소식. 다들 너무 힘드시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계속 조심해야 되는 이유, 병상 부족 때문입니다. 병상 부족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오늘은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염병에 걸리게 되죠. 감염병 환자의 경우 별도의 환자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상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환자들과 같이 돌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최신이 아닌 예전 버전의 휴대폰을 쓴다고 해서 주변에 영향을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이라는 건 주변과 동등한 상황이 되지 못하면, 이를테면 단 한 명만이라도 그 집단 내에 감염자가 있다면 그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일 뉴스에 보도되는 감염 전파 경로, 감염 확산, 감염자 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누군가 한 명이라도 감염이 되면 그 주변에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고요. 코호트 격리도 하고 있죠. 코호트 격리가 이제 뭐냐면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서 특정한 지역이나 건물들을 통째로 봉쇄하거나 그래서 외부와 격리하는 조치를 말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문제는 거기 안에 있는 모두가 동시에 감염되고 동시에 치유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치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와 같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더딜 수 있고요. 누군가는 감염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새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상 부족으로 인해서 그 환자들을 옮길 수가 없다 보니 최근에는 사망자들도 발생하고 일부에서는 그런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니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병상으로 빨리 환자들을 옮기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둘째로 넘어갑니다. 둘째, 지금도 중증 환자를 보는 의료 현장이 매우 열악합니다. 병상은 단순히 침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병상에 누운 환자를 돌볼 의료인과 그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기기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라고 하죠. 고약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는 무증상을 보이고요. 누구는 죽습니다. 중증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인공호흡기는 물론 에크모까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공호흡기, 에크모라는 기계, 이게 무한정 제공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일반 병실에 침대 옆에 두고서는 선풍기나 텔레비전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기계들이에요. 음압 병실 시스템이라든지 그 기계와 감염병 환자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의료인이라든지 그런 자원이 함께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의료인들이라고 하면 교대가 필요하잖아요. 인간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미 우리 의료 현장에는 그런 자원이 부족합니다. 흔히들 돈이든 자원이든 필요한 만큼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필요한 만큼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절대적으로 열악하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료인들은 한계에 치닫고 있고요.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원하신 의료인들 가운데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행위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은, 그래서 기존에 환자를 돌보고 있던 의료인들이 새로 투입된 인력에 대한 교육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의지와 노력만으로 무작정 해내는 게 아니에요, 의료행위는. 일정 수준에 따지고 보면 아주 고난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중환자를 보고 감염된 환자를 관리하고 인공호흡기와 에크모의 의료기기 등을 감염된 환자와 그 환자에게 적용하는 방법들까지 알고 능숙한 그런 의료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는 코로나 환자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미 다른 병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예전부터 힘들게 예약해서 수술이나 치료가 예정돼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병상이 부족하다는 건 모두를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손이 모자라니까, 자리가 모자라니까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으면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지. 그런 상황들에서 저절로 양보하는 경우를 기대하기보다는 누군가 뒤로 밀린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봤더니 침대가 비어 있다고요. 자리가 비었는데 왜 부족하냐고요. 왜 치료를 안 해주냐고. 왜 나를 안 받아주냐고요. 인력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눕더라도 봐줄 의료인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병상 부족의 상황을 진료 거부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새 진료 거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져요.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하면 안 됩니다.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진료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의료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의료인이 소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의료인이 오는 환자를 가려받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더욱이 병상이 부족한 지금 상황,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혹은 가려고 하지만 아예 못 가게 되는, 가도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망 사건들도 있었죠. 일전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소송구조 사건이고 이제 의뢰인께서 너무 부탁하셔서 맡았었는데요. 결국은 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야간에 환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상급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니고 있던 상급병원으로 가달라고 했는데 그 병원에서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그러느라 지연이 되었다. 가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악화됐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싶으시다고 부탁을 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하고 그랬지만 의뢰인께서 많이 실망하셨죠. 저도 힘들었고. TMI로 지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잘 지는 게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하나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다음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필해보는 건데 아무리 변호사가 승패를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가 변호사로서 고충 중에 하나인데요. 싸워서 이기는 게 업인 사람인데 지면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칩니다. 뭐 아무튼 코로나 사태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이 웬만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자의 상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환자 측이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의료진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료법상 진료 거부를 할 수는 없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진료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보내거나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라면 사실상의 진료 거부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아니지 그 전에 수사기관에서부터 진료 거부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18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요. 사건 내용이 뭐였냐면 군의관이 진료 거부를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군 검사가 군의관이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고 응급 환자들 대부분은 진료를 했다. 이런 걸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요. 해당 군의관이 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국군병원에서 근무하던 군의관이었고요. 하루에 5시간 정도 외래 환자를 봤는데요. 하루에 40명까지만 진료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명을 넘게 진료하면 질책을 받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진료하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한 환자에겐 진료 거부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 군의관이 환자를 본 시간을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 한 명당 7분 30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정도의 진료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진료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진료 거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료 거부라고 판단을 하려면 언제, 어느 환자를 어떤 이유로 진료하지 않은 것인지 자세히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진료 인원을 제한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 거부한 걸로 보지 말라는 거였어요.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의 상황은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이 진료하지 못하는 환자가 생겨서 만약에 환자 측이 진료 거부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원에 이미 환자들이 있고요. 환자들과 밀접 접촉을 하며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의료인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환자일지도 모를 새 환자를 받을 것인가? 받고 나면 의료인이 만약에 감염은 되고 혹시나 기존의 환자들까지 감염되면 어떡하지? 단순히 며칠 문 닫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환자에게 전파된 감염이 심각한 악결과로 이어지면 어떡하지? 기존의 환자가 죽으면 어떡하지? 누군가를 내보내고 코로나 환자를 받아야 한다면 누구를 퇴원시킬 것인가? 다들 충분한 치료를 끝까지 받고 싶어 하는데 말이죠. 그런 와중에 누군가가 실려온다면 그 환자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판단을 직접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무게감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의료 현장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의료인들도 한계고요. 우리나라 의료인들 대단한 게 그래서 이제 1년 넘게 버티고 있습니다. 별다른 보상 없이 오히려 본인 건강, 직원들 건강 또는 가족들 건강 그리고 뭐 영업상의 불이익까지 부담해 가면서 아주 매우 무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이든 아니든 간에 저는 제가 아파서 또는 제 아이가 아파서 제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장에 안 계신 분들, 현장 모르시는 분들이 모르니까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한데 경각심 없이 막 돌아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은 대부분 자신의 경험만큼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뭐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런다고 하던데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될 경험해보기 전에 알면 더 좋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변은 중환자실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병상으로 인해 의료인이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많이 겪어봤어요. 생각보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들 원하는 만큼 치료를 충분히 받고 싶어 하시죠. 안타까운 일은 적어도 내게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시지만 사고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예측 불허한 상황에 누구에게라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사고는 이미 비극적이에요. 사고를 당할 사람이 우리 중 누구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국민 모두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조금 더 조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냥 요새 보면 조심하는 사람들만 좀 바보가 된 것 같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만 계속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웃듯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이 얘기 해봤습니다. 오변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강요합니다. 감사합니다.